레슬링은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뭐 운동 종목 중에서는 기원이 가장 오래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고대 올림픽 때부터 또 지금까지 또 올림픽 종목의 하나로 또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레슬링이 스포츠냐 무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강론을박을 좀 벌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코치님의 생각은 좀 어떤지? 저의 생각은 뭐 전쟁에서도 이런 레슬링들이 사용되었던 것들을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인 룰을 정했을 때 이제 스포츠로서의 그런 요건이 주어지는 거고요. 또 종합 격투기로 갔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또 시켜버리면 뭐 호신술이든 뭐든 뭐 어떤 그런 종목으로도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렇죠. 최근 2일날 개최된 제1회 그 경찰청장기 대회에서 65kg 자유형에서 1등한 선수입니다. 유망주로. 아, 그렇죠. 내년에 있는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뭐 그 후에 뭐 있을 대회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이러서 퉁!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매트가 보이시죠? 이게 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쫀 지역이라 그래서 빨간 선이 1m가 있고요. 이 안에가 9m거든요. 그러니까 총 10m 안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돼 있는 종목이에요. 3분 2회전으로 경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30초 휴식이 주어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폭발적으로 선수들이 에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점수를 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상대방을 이 쫀 근처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몰아서 뭐 태클이든 상대방을 이렇게 몸으로 붙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갔을 경우에 좀 밖으로 밀려 나갔을 경우에 1점. 상대방에게 기술을 행사해서 자 테이크 다운을 했을 경우에 이제 2점. 스탠드. 이제 스탠드 상황에서 상대를 데인저 포지션, 이렇게 위험한 자세, 등을 닿게끔 이렇게 떨어뜨릴 경우에는 4점. 이게 큰 점수. 어깨 높이 위로, 머리 위로 올려서 위험한 자세, 데인저 포지션으로 한 번에 연결시키는 기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쭉! 이러서 퉁! 이렇게 떨어뜨리는. 자, 이런 기술이 이제 5점. 그 레슬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험한 기술로 떨어뜨렸을 때 상대방을 이제 양쪽 어깨가 1초 동안 닿게 만드는 폴. 요거는 이제 모든 기술에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그 룰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빠떼루에 관한 것도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레코로망에서는 이제 패시브가 주어지고 이게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떼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주어집니다. 근데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빠떼르 포지션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점수를 획득해야지만 이렇게 빠떼르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을. 자유형 같은 경우에도 데인저 포지션에서 잡고 있는데 도망갈 경우, 회피할 경우에 이제 빠떼르 포지션이 있거든요. 이게 빠떼르 포지션이었어요. 자, 예전에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최근에 룰이 바뀌고 나서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자 상대 옆구리에 양무릎을 꿇고 두 손을 상대 이 견갑골 위에 정확히 이렇게 위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호각이 울리면 서로 이렇게 경기를 하는 이런 룰. 자, 상대 옆구리를 잡아서 자 상대 어깨가 데인저 포지션 딱 90도 이상. 자, 여기가 이쪽에서 90도 이상 넘어갈 경우에 이제 2포인트이 주어집니다. 상대를 크게 들어서 이렇게 스탠드 포지션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크게 이렇게 던질 경우에는 4점이라는 큰 점수를 또 부여받게 되겠습니다. 네, 옆에 맞습니다. 분 크라브마가 고수로 알고 계신데.
크라우마가 창시자라 저희 이제 이때 후계자인 저희 스승님도 다 레슬러 출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크라우마가 처음에 기초 내용에서는 뭐 타격 플레이나 여러 가지 뭐 좀 하고 있지만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플링에서 레슬링 뭐 던지기라든지 태클 뭐 이러한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 맨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데일리적으로 이렇게 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이 국가대표 출신인 이쪽 수원을 찾아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주짓수라는 데 가보면 테이크다운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데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주짓수 같은 게 바로 앉아서 시작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나는 오히려 테이크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보자. 그래서 레슬링을 지금 훈련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팔꿈치까지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자 먼저 이제 가장 이제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업어치기.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이나 이제 깃을 잡고 이렇게 넘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신체 잡을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 관절 그리고 신체를 이렇게 잘 잡아야 되거든요. 상대가 공격하고 올 때 팔을 잡거나 목을 잡을 때 덮어 잡고 그냥 제 가슴 쪽으로 딱 붙여줍니다. 이렇게 밀착시켜 주는 거예요. 고정해 주는 거. 이 과정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들은 유도 뭐 다른 종목들이랑 비슷합니다. 똑같이 여기서 회전하면서 이 팔이 이쪽 관절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엉덩이 빠져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아스팔트이거나 뭐 다른 이렇게 밖에서 도로 상황에서 이게 넘겼을 경우에는 뭐 다리가 골절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아니면 뭐 머리로 떨어질 경우에 뭐 뇌출혈이나 굉장히 위험한 기술 중에 하나니까 좀 이렇게 낙법에 좀 신경 써주시기 그건 전 바라겠습니다. 낙법 모르네요. 최대한 제가 살살 예.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느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겁내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그렇죠. 자, 저희 레슬러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이 엉치허리, 업어치기와 차이는 이 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팔. 여기서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가느냐, 머리 쪽으로 들어가느냐. 팔꿈치가 상대방 후두부 이쪽을 감싸 안은 상태에서 회전해서 똑같이 넘기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업어치기와 마찬가지로 잘못 떨어질 경우에 이제 뇌출혈 당할 수 있고, 뭐 사지가 이게 덜렁덜렁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까지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태클 기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이 더블렉이라 그래서 이제 좀 영어 좀 사용해야죠. 네. 더블렉 정면 태클 더블렉이 있고 싱글렉이라 해서 이게 한 다리 태클. 한 다리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머리를 기준으로 머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태클은 아웃사이드 태클이라 그러고요. 이제 머리가 안쪽에 있는 태클. 이런 태클은 이제 인사이드 태클이라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잡기 한 상태에서 다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뒷다리가 따라 들어오는 뒷다리가 따라 들어오면서 상대방 두 다리를 움켜 잡습니다. 이 귀가 부은 이유가 하도 밀고 다녀서 그래요.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다운시켜. 이쪽 한 다리 태클인데 똑같아요. 자, 정면 태클에서 팔만 싱글렉, 이 한 다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팔만 싱글렉으로 잡아주고 일어나면서 더블렉으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더블렉 이렇게 전환해 주고. 이 나온 다리 쪽 한 다리를 깊게 들어가서 잡아주고 다운까지 시키죠. 만약에 제가 오른쪽 자세의 선수예요. 근데 이 자세에서 인사이드 이쪽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사이드를 잘하는 선수라면. 그러면 저 다리를 오게 하려면 한번 끌어놓는 거죠. 네. 끌어놓을 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태클들을 선수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한 발짝 뒤로 툭 당기고 그대로 다리가 들어가면서 오른 다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손 놓고 같이 잡으시면서 머리를 들고 이제 허리를 다리를 구부리고, 자, 그 상태에서 이 다리가 나오시면서 당기세요. 이쪽으로. 이쪽 회전. 그렇죠. 네. 처음 해보셨죠? 네, 처음 해본 거 치고는 잘하시네요. 이렇게 좀 안 좋은 예로 머리는 여기 박으시고 허리는 이렇게 구부린 상태, 다리는 이렇게 펴진 상태. 최고로 이게 안 좋은 자세는 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다리를 잡았을 때, 자,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이 머리가 일단은 들어야 돼요. 머리가 들어야 되고, 첫 번째 등이 이렇게 말린 상태가 되면 안 되고요. 등이 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자세. 자, 이 자세에서 그대로. 네. 자, 들어가서 아니 그냥 혼자 넘어가 주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자꾸 혼자 넘어지시는 이유가 아까 그 훈련했던 이 코어 운동 있잖아요. 네, 그런 운동들을 좀 반복하시면 이렇게 좀 밸런스나 중심 잡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업어치기나 엉치거리 같은 경우에 큰 기술 아까 보여드렸죠. 보여드린 기술 중에 뭐 하나, 둘, 셋, 넘기는 거 되게 복잡해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타이밍도 좀 기다려야 되고. 하지만 이제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체도 잡아야 되는 그런 동작들이라 이렇게 스탠스가 좀 이렇게 낮게 돼 있어요. 낮게 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공략해 올 때 사실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자 끌어놓고 순간적으로 이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중심점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가 다 중심을 잡고 있는 중심점인데, 이 중심점을 이용해서 상대를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엉치거리 같은 것도 이렇게 기술을 쓸 수 있지만 기술을 쓰지 않고 자, 툭 당겨놓고 그냥 자 다시 툭 당겨놓고 바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게 또 레슬링 기술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상대가 잡았을 때 엉치거리 할 때 툭 당겨놓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중심점으로 제 중심을 그냥 실어주는 거예요. 그냥 자 끌고 네. 그냥 네. 이렇게 엉치거리 변형된 엉치거리. 그렇죠. 변형된 엉치거리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면서 간단하기도 하지만 상대가 예측하기 힘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엘리트에서 이제 기술을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 템포, 반 템포가 빨라야 되거든요. 자, 보편적으로 하나,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벌써 제가 이렇게 할 경우에 상대방이 움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를 움직이지 않아요. 이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자 태클 들어갈 때 그냥 이 다리를 찹니다. 자 순간적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면 상대방이 자 움직여보세요. 자 이렇게 되죠. 저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앞다리는. 그리고 뒷다리만 순간적으로 차면 그냥 이대로 바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반템포가 기본적인 태클에 비해서 반템포가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MM에서도 막상 가면 태클 위주로 많이 하지 큰 기술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동작들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예측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코치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멀린 상태에서 상대 밀착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아까도 이 멀리 있는 상태에서도 큰 기술을 아주 심플하게 거는 것들이 사실 다른 데서는 이런 거를 잘 알려주는 데가 많지 않았었어요. 자, 큐.
김영하 대표를 제가 만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뭐 처음 만날 때도 좀 느꼈는데 이제 운동신경이 되게 좀 남달랐어요. 남달랐는데 지금 제 스파링까지 했는데 뭐 한 일반인 대회 나가면 우승까지도 하지 않을까 지금 뭐 그런 실력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본인의 운동에 대한 열정도 강하지만 또 다른 운동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또 존중해주고 또 레슬링을 많이 사랑해요. 네. 단순하게 기술을 좀 배우고 싶고 정확한 기술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레슬링이 잠깐 매니아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스파링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 더 훨씬 더 재밌고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는 좀 빠져 있는. 고수를 찾아서 시즌2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